지난 12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찾은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 과정에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죠.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고전하고 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8.6%나 올라서 지난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0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1갤런당 $5, 그러니까 한화 6,400원 선을 넘어섰다는 월스트리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바닥을 치는 경제 상황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에게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수치는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바이든 마음이 다급해진 건 명확해 보이고요. 당장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 특히 원유 가격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떠오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석유왕국 사우디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에서 발언권이 가장 센 국가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관계 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무엇보다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동 추진이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왜 이렇게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끝없이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기름값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2.11달러에 거래되면서 3월 8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3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리터당 2,071.41원으로 집계됐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로 세계 무역이 둔해지면서 원유 수요 그리고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졌고 여행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제조업부터 항공 분야까지 각종 분야에서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원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1차적으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버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요. EU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무려 90%나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1위 천연가스 그리고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국제 유가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서방 국가는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산유국들의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 사우디는 1940년대부터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주고 사우디는 미국에 원유를 제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지난 1970년대에는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조건으로 원유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달러, 다른 말로 오일머니라고도 하죠. 바로 이 오일머니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사우디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우디의 원유 위안화 결제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중국 사이의 위안화 표시 원유 계약 논의가 6년 전 처음 시작된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사우디의 불만이 커지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 70년간 동맹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사우디가 이렇게 냉랭해진 것은 지난 2010년대부터였습니다. 쉐일 오일 혁명으로 미국은 사우디 원유
수입을 대폭 줄였고요.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소홀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불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디의 아들로 왕세자 신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결정하는 실권자입니다. 세계 최대 시총 기업인 석유 기업 아람코를 이끌고도 있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무함마드 빈 살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맺었었죠. 그런데 미국의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사우디는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미국 대외 정책이 서서히 중동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하자 사우디의 불안과 불만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두 나라는 상당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우디 언론인 살해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소속의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터키에서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미 정부 당국은 사우디 정부를 그 배후로 지목했었죠. 이후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에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우디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이후인 2021년에는 빈 살만이 카쇼크지의 암살을 승인했다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기밀 문서까지 공개한 바가 있었죠. 물론 사우디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보고서는 정확한 정보와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사우디 외무부는 해당 범죄는 모든 관련 규정과 권한을 위반한 개인 집단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왕세자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닌 현장 요원들의 일탈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빈 살만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과 비난을 받았었죠. 실제 바이든은 사우디로의 일부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요. 사우디의 숙적인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을 추진 중입니다. 또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우디와 이란 간 대리전, 즉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끊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사우디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두 국가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불편해졌습니다. 바로 원유 때문이죠. 지난 2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와 아랍,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이 가입한 오펙에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10개 국가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7월, 8월 두 달간 생산 규모를 하루 64만 8천 배럴로 기존보다 50%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은 작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자 오펙 플러스 측에 꾸준히 증산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고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증산 요청을 거절해 왔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120불을 넘어가면서 증산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하루 약 100만 배럴씩 감산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하루 300만 배럴을 감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증산 합의가 원유 생산 절벽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이 강력히 비난했던 빈 살만을 직접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폭등하는 국제 유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쇼크지의 약혼 여인 하티스 젠기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기로 한 결정은 나는 물론이고 자유와 정의의 지지자들을 끔찍하게 화나게 한다는 입장을 CNN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개최한 미주 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와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 정상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사우디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으로 충분한 증산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있죠. 때문에 바이든이 크게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에겐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